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이제 우리 연결해가지고 있죠. 임시정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저항을 갖다 크게 네 분야로 나눴지 않습니까? 네 분야로 어떻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3.1운동을 중심으로 3.1운동 전과 후,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는 국내, 국외로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이 3.1운동 이전에 국내, 국외,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국내의 운동 흐름들을 갖다 우리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갈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3.1운동 이후 국외에서 활동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의 흐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무장투쟁이에요. 요 두 개가 나중에 따로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우리 정리를 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수립과 그 초기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조직화 그 필요성이 그러니까 그 3.1운동이 실패한 이유가 이 3.1운동에 그러니까 민중들의 역량들을 결집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단체들 중에 대표적인 세 개의 단체가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 서울의 한성정부, 그 다음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요건 들은 적이 있죠. 요 세 개의 단체가 이제 합해져가지고 상하이에서 합해지는 거예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왜 상하이에서 합쳐지는지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 한성에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력한 후배는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상해와 연해주가 있는데 상해 같은 경우는 강점이 뭘까요? 바로 외교도시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상해가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갖다 쟁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연해주가 유력한 후보지요. 근데 이 당시 있지 않습니까? 3.1운동 요 상황에서는 소련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갖다 지지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외교 노선이 탄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상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최초의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이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죠.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임시정부이지만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주요 멤버들 이런 거 있어요.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승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외교론자입니다.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동희, 무장투쟁론자입니다. 무장투쟁론자. 그 다음에 내무총장은 안창호, 실력 양성론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세력들이 있죠. 임시정부란 이름 하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또 임시정부가 초반에 아작나는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근데 이제 임시정부가 초반에 있지 않습니까? 와해되기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요런 사람들의 경향이 반영돼서 되게 다양한 활동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활동, 군사활동, 실력 양성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조직이든 제대로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 국내 비밀 조직을 갖다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교통국과 연통제라는 겁니다. 교통국은 통신기관, 그리고 연통국은 비밀 조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있죠. 연통제라는 비밀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통제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결집지 있죠. 그런 교통국이라는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 세트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룡상해, 백산상해. 그러니까 내가 교통국임내 하고 일본에 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로서 위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 22년 Y라고 돼 있죠. 연도를 외우지 마세요. 초반에 Y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임시정부가 있죠. 이런 교통국 연통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금을 갖다 마련했던 거예요. 국내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갖다 모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독립공채 이런 것도 이제 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공채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가 되면 나중에 돈 갚을 테니까 일단은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발행해서 돈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교통국, 연통국이 초반에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서 임시정부는 바로 이제 자금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의 몰락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몰락까지 연결하기 전에 있죠. 먼저 외교 군사 그 실력 양성 활동부터 우리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교 활동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김규식, 이승만 등이 독립청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독립시켜 주세요. 이렇게 청원서를 갖다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군사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 연해주에 있던 다양한 군사 세력들 있죠. 독립운동가들, 독립군들, 얘들을 갖다 묶어서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서간도. 북로군정서는 바로 이제 북간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력 양성과 관련된 활동도 합니다. 독립신문. 우리 독립신문 하면 어떤 단체가 떠올라요? 독립협회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 독립신문이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데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료편찬서, 역사 사료를 갖다 편찬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있죠. 한일관계 사료집이라든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걸 갖다 박은식을 갖다가 주도로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거는 이제 박은식의 활동에서도 우리 이미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의 위기 바로 있죠. 22년도에 우리 뭐냐 그러니까 교통국가 연통제가 찢어지면서 있죠. 임시정부가 자금 문제를 갖다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금이 조달이 안 됐을 때 조선으로 임시정부로 들어오는 유일한 자금은 바로 구미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자금을 갖다 누군가가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그 자금을 갖다 독점하고 나서 있죠. 요걸 갖다가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외교를 통해서 조선을 갖다 독립했는데 내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뚜껑이 열려보니까 실제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소중한 독립 자금을 가지고 어디 썼냐면 있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최고급 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 아가씨들 끼고 있죠. 여자들 끼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 나름대로는 이제 외교 활동을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갖다 냈는데 그 성과가 또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통치청원서. 우리는 다 독립청원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 게 우리는 있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를 갖다 독립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을 쓰고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임통치청원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갖다가 있죠.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대신 지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임시정부가 다시 방향을 갖다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있죠. 그 긴급 회의를 갖다 새로운 회의를 갖다 하나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민대표예요. 그러니까 창조파라는 좀 과격 세력들이 있거든요. 요 사람들이 이제 모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개조파라는 얘들은 약간 온건한 세력들이에요. 얘들이 찬성을 하면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타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파 같은 경우는 조금 과격한 세력이요. 신채호라든지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 우리 임시정부는 뿌리부터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뒤집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개조파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는 좀 온건파예요. 실력 양성 운동 계열이고 예, 이 사람은 기존의 임시정부의 어떤 그 임시정부를 갖다 유지하면서 있죠. 잘못된 부분을 바꿔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상유지파 아니 지금 문제 없는데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아예 참여하지도 않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떠나가 버리고 이 사람들 떠나가 버리고 임시정부가 이제 파장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나게. 근데 이렇게 임시정부가 이제 해산을 되면서 있죠. 결국 이제 이승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책임을 갖다 묻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이 이제 탄핵당해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탄핵당해서 쫓겨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죠. 그러니까. 근데 다시 대통령이 돼요. 해방 이후에. 참 얄궂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의 그 몰락을 알리는 두 차례 개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헌은 있죠. 이승만이 나 대통령 꼭 시켜달라 해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개헌. 그 다음에 2차, 3차가 임시정부의 몰락과 관련된 20년대에 있는 개헌이에요. 연도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차는 뭐냐면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대통령제를 안 하는 거예요. 이승만한테 크게 띈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마땅히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은식이 대통령이 됐는데 박은식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내가 대통령 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박은식이 있죠. 요거를 갖다가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령은 누구냐면 있죠.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예요. 총리 중심의 그 내각 책임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차 개헌에서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돼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개헌을 하냐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와 맡을 만한 대단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 집단지도체제, 국무위원 체제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20년대 임시정부의 탄생과 몰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시정부가 30년대 한인애국단, 우리 가볍게 봤었죠. 요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부활을 갖다 하게 돼요. 이제 40년대 가면 본격적으로 부활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뒤쪽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임시정부가 탄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몰락하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20년대 이제 무장투쟁이에요. 국외수 활동이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활동 하나, 그 다음에 무장투쟁 둘, 20년대 임시정부 활동을 갖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장투쟁을 갖다 우리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산하에서 있죠. 그 북방에 있던 무장단체들, 독립운동 단체들이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로 이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꼭 북간도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북간도와 연해주로 갖다가 오가면서 활동했던 이런 이제 무장 독립 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대들이 이제 1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있죠. 얘들이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에 아주 활발하게 20년대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이제 그 요 부대들이 이제 성과를 보인 게 바로 봉오동 전투예요.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있죠. 요 부대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 일개 대대를 갖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는 되게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있죠. 2개 사단 병력, 거의 2만에 달하는 병력을 갖다가 중국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독립군이 기껏해야지 한 2,000명 요 정도, 2,000명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시 동북아의 최정예 부대인 일본군 2만을 갖다 상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게릴라전을 펼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독립군은 이제 퇴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있죠. 우리 독립군들이 그 일본군 있지 않습니까? 일본군에게 타격을 줬던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예요. 그러니까 퇴각하는 척하면서 있죠. 일본군을 갖다 끌고 간 거예요. 저기 함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모여있던 있죠. 매복하고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군에 타격을 줬던 전투. 그게 청산리 전투예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는 혹시 사료가 나온다면 청산리란 단어를 안 줘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는 청산리에서 이루어지는 있죠. 10여 개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10개 정도 되는 전투인데 이 전투 이름에 보면 청산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문제가 난이도가 좀 나아요. 안 그러면 그냥 청산리 줘버리면 청산리 전투 너무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투가 백운평 전투, 오랑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들이 연합해가지고 있죠. 일본군을 갖다가 일본군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이 청산리 전투가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서 가장 대승이었고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방금 배운 게 바로 첫 번째 플러스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 독립운동 기지가 형성된 다음에 우리 군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한 다음에 얘들이 첫 번째 성과를 거둔 게 바로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정말 이제 신출귀몰하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군들을 갖다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난 일본군들이 있죠. 복수를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바로 간도에 살고 있던 있죠. 요 만주 일대에 살고 있던 민간인들, 한인 동포들에게 복수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 참변. 경신 참변이라고도 합니다. 간도의 한인들을 갖다 무차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있죠. 더 이상 여기 간도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간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갖다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뭉쳐서 이제 빠지는 겁니다. 얘들이 이제 뭉쳐서 질서정연하게 퇴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바로 대한독립군단. 이름은 뭔가 거창하죠. 하지만 크게 중요한 부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뭉쳐서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빠지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빠집니다. 러시아 쪽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를 받아줄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러시아로 빠집니다. 스보보보니드 이거 알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자유시요, 자유시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우리가 이제 자유시로 갔는데 있죠. 가 보니까 요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적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우리를 갖다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적군 쪽에서 우리를 갖다 받아줄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자유시로 이동하는 사이에 일본 애들이 먼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러시아 애들에게 협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받아주면 너네 러시아는 우리 일본군이랑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러시아가 상황이 안 좋아요. 러시아가 내전을 겪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러시아도 일본이랑 전쟁하기가 조금 이제 껄끄러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독립군들을 갖다 배신을 하는 겁니다. 찾아온 우리 독립군들을 갖다가 있죠. 무장 해제를 갖다 시키고 있죠. 적군에 편입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 너네 이제 한국의 독립군이 아니라 있죠. 우리 소련의 적군이 되는 거예요. 적군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적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적군이 돼버리면 독립운동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전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 중에서 또 일부가 있죠. 적군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내전 비슷하게 전투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이제 독립군들이 큰 타격을 갖다 입게 되는 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승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에서 타격을 갖다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시 참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얘들이 재기를 갖다 꿈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부의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자기 자체를 갖다가 좀 뭐 체질을 갖다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 성격의 무장단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독립군 부대는 순수한 거니까 무장단체였어요. 무장단체. 근데 이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통치기구의 성격 있죠. 정부의 성격을 갖다 같이 갖추고 있는 단체들을 갖다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삼부예요. 삼부. 참정신. 여러분 국사 한번 근현대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있죠. 세 개의 단체를 갖다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얘들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참여부는 특징이 임정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임정. 이때 돼버리면 임정이 몰락한 시기거든요. 몰락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애들은 전부 임정을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만 임정에 대해서 의리를 갖다 지켜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의부는 특징이 뭐냐면 있죠. 얘는 규모가 최대였습니다. 규모가 최대. 얘는 임정에 대해 의리를 갖다 지켜준 거예요. 참 의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친민부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자유시 참변에 타격을 입은 부대 있지 않습니까?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된 곳이요. 신민부.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재기를 갖다가 꿈꾸고 있으니까 일본 애들 다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스야 예박이요. 이번에는 일본 애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첫 번째 방해는 일본군이 직접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있죠. 군벌들, 만주 군벌들이 있어요. 중국의 군벌들. 요 사람들이랑
그 일본 애들이 협약을 맺는 거예요. 미스야 협약.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이쪽 얘들은 불량성인이라고 불렸어요. 불량성인. 그냥 불량선인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불량한 조선인들을 갖다 잡아다 주면 있죠. 현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주 군벌들이랑 협약을 갖다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주 군벌들이 조선인들을 갖다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야 협약.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립군은 이 위기를 갖다 또 극복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극복을 하냐? 덩치를 갖다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서로 분산돼 있으니까 각계격파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뭉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뭉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있죠. 만주 군벌들도 우리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바로 통합, 그 삼부 통합 운동이에요. 삼부 통합 운동. 동시에 이때쯤 되면 중국 국공합자, 우리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신민해 있잖아요. 신간해 있죠. 신간해가 형성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 요게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죠. 요 세 개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흐름을 그 시도로 갖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딱 잘라 얘기하기 어려워요. 성공했다고도 보기 어렵고 실패했다고도 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단체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 예. 혁신의회, 북쪽에 혁신의회가 있죠. 남쪽에 국민부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혁신의회에서 연결돼서 있죠. 한국 국민 독립당이 나오고 그 당 밑에 한국 독립군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국문부에서 연결해서 조선혁명당이 나오고 있죠. 그 당 밑에 군이 나와요. 군이. 얘들은 20년대 말, 30년대 초반에 형성이 돼가지고 20년대 말에 형성이 돼가지고 있죠. 30년대 전반에 되게 활발하게 활동해요. 이 두 개 부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보다는 군이 중요해요.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탄생합니다. 탄생해서 30년대 전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중국과 손을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잡고 나서 중국과 같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두 개의 부대가 바로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암기하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요거 나올 확률이 낮긴 낮은데 챙겨가자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참, 정, 신을 가진 있죠. 혁신적인 국민들. 참정신을 가진 혁신적인 국민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참정신을 가진 혁신적인 국민들 아래 두 개의 부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읗히읗이죠. 히읗히읗해서 한국 독립군. 예. 그 다음에 밑에 조선혁명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돼서 나온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이 20년대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0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20년대와 30년대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장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바로 의열단체입니다. 의열단체. 그 의열단체 이름이 뭐냐면 한인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 근데 이 한인애국단을 보려면 있죠. 요 한인애국단의 아빠뻘, 할아버지뻘 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요 의열단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한인 애국단도 꽤 자주 나옵니다. 두 개를 갖다 여러분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원봉의 의열단은 있죠. 3.1운동은 직후에 만들어집니다.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김원봉의 의열단은 어떤 단체냐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사료를 갖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 조선혁명사료는 여러분 꼭 읽어주십시오. 필수 사료입니다. 필수 사료. 요거를 갖다 딱 읽어보시면 요거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의열단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사료의 특징은 뭐냐면 있죠.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을 갖다가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과격하게 있죠. 폭력을 통해서 민중의 폭력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되게 과격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어떻게 독립을 하려고 하냐면요. 요인 암살, 식민기구 파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본 애들이 쫄아가지고 있죠.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지네 집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삼김씨, 김익상, 김상호, 김지섭. 완벽하게 못 외워도 있죠. 김씨가 좀 중요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삼김씨 이름들을 조금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속주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활동했던 인물이요. 제일 뭐랄까 임팩트가 강하게 나속주.
그 조선식산은행가 있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두 곳에서 이제 그 수류탄을 갖다가 투척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있죠. 수류탄이 둘 다 불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불량 수류탄. 예. 그 나석추의 의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나서 있죠. 그 얘들이 이제 개별적 폭력 투쟁의 한계를 갖다 인식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애국 정신이 투철한 젊은이들이 있죠. 목숨을 바쳐서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변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의열단이 행동에 그 뭐랄까 이제 운동의 방향을 갖다가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중적이고 있죠. 예, 조직적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 무장투쟁으로 위해서 있죠. 얘들이 군사교육을 갖다 받는 거예요.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웨스트민스터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장교로 갖다 길러낸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군사훈련을 갖다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학교로 갖다 만드는데 학교 이름을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혁명자 들어가는 간부학교로 갖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원봉 하면 여러분들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바로 혁명당이에요. 혁명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혁명이란 단어, 조선혁명선언.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독립운동가 그 세계에서는 스티브 잡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에요. 되게 혁명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나중에 있죠. 여기서 군사교육을 받은 다음에 있죠. 정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정당에도 이름 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족혁명당. 민족혁명당. 김구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암살이라는 영화, 이것도 천만 영화죠. 그러니까 영화 보셨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누구지? 그러니까 이름이 뭐 있더라? 영화 배우 이름이 조씨인가? 정말 이런 거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유명한 배우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배를 갖다 타고 가면서 막 이제 임시정부 인물들이 그 누구냐 하면서 막 손들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밀사한 사람 김원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 김원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의 주인공이 주연이었는데 이름 뭐죠? 그러니까 그 배우가 바로 이제 김원봉 역할을 갖다 맡았어요. 그러니까 좀 뺀질뺀질한 배우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인애국단으로 가겠습니다. 김구의 한인애국단. 김구의 한인애국단을 의열단에서 연결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있죠. 의열단이랑 성격이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하는 활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있죠. 의열단이 김구의 한인애국단보다 그 10년 정도 빠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빠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김구의 한인애국단은 김원봉의 의열단을 갖다 베낀 거예요. 베낀 거. 근데 있지 않습니까? 베끼긴 베꼈는데 있죠. 김원봉의 의열단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정말 활발하게 있죠. 활동을 하긴 했는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김구의 한인애국단은 있죠. 뚜렷한 성과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얘들이 있죠. 완전히 거의 다 죽어있던 임정의 이름을 갖다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있죠.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손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계기를 갖다 마련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 이봉창이라는 인물이 있죠. 일본의 일왕, 도쿄에서 일왕이 타고 가던 마차 있죠. 마차에 수류탄을 갖다, 폭탄을 갖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왕을 갖다 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폭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실패를 갖다가 그 중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러니까 이미 만주사변 터진 이후거든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을 때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중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봉창이라는 용감한 젊은이가 있죠. 일본 일왕을 갖다 살해하려고 했는데 있죠. 안타깝게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갖다 일본 사람들이 봤겠죠. 일본 사람들 기분 어땠을까요? 당연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용감한 젊은이가 안타깝게도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복수가 바로 상하이 사건이요. 일본이 있죠. 일본군이 상해를 갖다 무력으로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일본 군들이 있죠. 상해를 갖다가 점령한 사건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상해에서 축하 파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코공원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홍코공원에서 윤봉길이 파견이 되는 거예요. 홍코공원에 윤봉길이.
윤봉길이 홍코에서 수류탄 그 도시락 폭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던져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성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침략의 원흉인 그 일본 장군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 다 보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윤봉길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갖다 보고 중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우리 5억, 당신은 5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억 중국인들이 못했던 걸 갖다가 조선의 한 명의 젊은이가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중국의 이제 그 민족주의자, 가장 대표적인 민족주의자 장제스라고 있거든요. 중국 국민당의 수장. 이 사람이 그래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우리 임정을 갖다 인정해주고 조선인들을 갖다 인정해주고 조선인들과 손을 갖다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제 조선과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요 개선된 관계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30년대 전반에 있죠. 한국과 중국의 연합작전이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볍게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이름이 그러니까 다시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통해서. 근데 임시정부가 바로 30년대 부활을 했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악재가 이제 새로운 악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의 현상금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있죠. 일본에 있죠. 김구 특별반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구를 갖다가 이제 일본 애들이 계속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단 명성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활동은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이제 임정이 이제 부활을 하려면 이제 40년대로 가야 됩니다. 30년대 열심히 도망 다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지만 이제 큰 족적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 무장투쟁. 만주 사변에서 일본이 만주로 갖다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있죠. 만주에서 있죠. 우리 중국과 일본 관계 이제 개선됐다고 있죠. 중국과 우리가 손을 갖다 잡고 있죠. 일본군들에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두 개의 부대가 우리 앞에 배웠던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을 했고 있죠. 조선혁명군이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친구 보고 있죠. 이렇게 불러보세요. 야 호로세키야 이렇게 불러보세요. 친구가 좋아합니까? 아니면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죠. 그러니까 호로세키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요 호로가 있죠. 요 호로에서 호로세키라는 욕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호로군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있죠. 이 호로군이란 애들과 한국 독립군이 있죠. 원래 연합해서 같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면 있죠. 이 호로군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활동을 해서 일본군을 갖다 잡지 않습니까? 잡으면 전리품이 생기겠죠. 그 전리품을 갖다 나누는 과정에서 이 둘이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고 쪽수가 많은 호로군들이 한국 독립군을 거의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단 한국 호로군과 같이 활동을 했던 전투, 같이 활동을 해서 승리했던 전투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성보, 사도자, 대전자령, 동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호로군과 갈등 때문에 결국 이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이 거의 뭐랄까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호로가 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얘들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활동을 합니다. 의용군은 의리가 있어가지고 있죠. 얘들은 뒤통수로 갖다 치지는 않습니다. 얘들이 활동했던 게 영능강, 흥경성 전투. 하지만 얘들도 이제 위기를 갖다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대장이 바로 양세붕이거든요. 근데 이 양세붕이라는 사람이 일본군 첩자한테 이제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갖다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30년대 중반에 가면 일본이 만주를 갖다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돼버리면서 얘들이 더 이상 만주에 머물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어디로 가냐? 바로 중국 관내로 이동합니다. 중국 관내. 중국 관내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만리장성의 안쪽을 관내, 만리장성의 바깥쪽 만주로 갖다 관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만리장성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밑에 게 김일성의 활동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보수적이에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부사관 시험은 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거로 갖다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요거 물어볼 수 있어요.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암기하세요. 지청천이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 사람이 있죠. 쌍사자를 대동하고 다녔다. 무슨 말이에요? 사이드로 사자 한 마리씩 끼고 다녔다고 보십시오. 예.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이후의 항일 무장투쟁. 이거 연결하면 40년대까지 또 가야 되고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죠, 그러니까. 예.